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61회 1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빗살무늬 톡이 덧무늬 톡이 나와 있으니까 이 시대는 신석기 시대가 틀림없어요. 1번에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던 것은 구석기 시대인들이니까 틀렸고요. 2번에 고인돌과 돌널 무덤은 청동기 시대 때의 매장 풍습이에요. 3번의 명도전은 철기시대 때의 화폐이고요. 4번의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식량을 생산하였다.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네요. 5번의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기 시대 때 유물이고요. 이 비파형 동곰이 철기시대에 가면 세형 동곰으로,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각각 발전해 나가게 돼요. 2번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를 지냈다고 했고요.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 초기 국가는 사만이에요. 사만은 5월과 10월에 각각 수린날과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고요. 농경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었던 신지, 그리고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어요. 1번의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맞는 것이고요. 2번의 연해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은 고조선이고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던 초기국가는 옥저예요. 4번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부여는 마우, 구, 저, 가 등이 사출도를 주관하는 오부족 연맹체였어요. 특산물로 단궁, 과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던 초기국가는 동해에 해당하는 설명이네요. 3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인데요. 좌평이라는 관직, 달솔이라는 관직이 있고요. 지방이 5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나라는 백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에 골품에 따라서 관등 승진의 제한을 두었다. 신라이죠. 2번에 제가회의, 최고회의, 제가회의는 바로 고구려의 최고회의예요. 지방장관으로 욕설과 철학은지가 있었던 것도 모두 이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 3번은 고구려네요. 4번에 외화부가 아니라 위화부예요. 위화부나 영객부 등의 중앙관서를 설치하였던 국가는 신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참고로 이 위화부는 고려의 2부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관서이고요. 영객부는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는 관서였다는 사실이요. 5번에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백제에 대한 설명이네요. 4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이요. 백제의 관미성을 빼앗았고 결정적으로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한 임금은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후연을 공격했고요. 왕자 거련을 태자로 삼았는데 이 태자가 훗날 바로 장수왕이 되는 것이에요. 1번에 영락이라는 연어를 사용하였다. 막바로 답이 나왔네요.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고구려의 소수리왕이죠. 소수리왕 태학 설립 불교 수용 372년도 사항이에요. 낙랑군 축출 고구려 미천왕 313년이고요. 을파서 등용에서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고국천왕 2세기 상황이에요. 5번에 당나라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바로 고구려의 영유왕. 이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했던 인물이 연개소문이죠. 5번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서 무예가 정토신앙 불교 대중화 너무 쉽죠. 원효대사예요.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을 주장하였다. 구법순례인 왕호 천축 국전은 해초라는 스님이고요. 황룡사 구축목탑의 건립을 건의했던 선덕 여왕에게 이 황룡사 구축목탑 건립을 건의했던 스님은 자장대사예요. 자장대사 주변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목탑 건립을 건의하게 돼요. 왕명으로 수의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지었다. 원광법사예요. 세서국의 걸사표 원광법사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5번에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 고승전 고려 무신 집권기 때 각훈이라는 사람이에요.
6번 계로왕이라는 거 나와 있죠. 계로왕 나와 있으면 고구려의 장수왕을 반드시 같이 기억하셔야죠. 계로왕 장수왕한테 맨날 학폭당해서 괴롭다 이렇게 외치다가 결국 중국의 북위에 국서를 보내 편지를 보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장수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장수왕한테 딱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장수왕에게 결국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하튼 계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는 5세기 말이에요. 즉 472년도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찾아보시면요. 일단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을 추진하게 돼요. 이게 427년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장수왕이 남진 전책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나제 동맹 체결인데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주왕이 야 우리 고기 비늘처럼 영원히 떨어지지 말고 아주 딱 들러붙어서 단단한 동맹을 맺자 해요. 거기에 동성왕, 백제의 동성왕과 신라의 소주왕 한술 덧떠서 우리 결혼해서 동서지간이 돼볼까? 즉 나제 동맹을 결혼 동맹으로 더욱더 강화시키게 된단 말이죠. 이게 전부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해서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100여 년 이상 맺어왔던 이 나제 동맹이요.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깨지게 되자 분노한 성왕이 신라를 토벌하기 위해 나서는데 관산성 전투에서 554년도 일이에요. 이 성왕이 패하면서 이 전투에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제 동맹이 완전히 아주 원수지간이 돼 버린 것이에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했던 것은 612년도 일이고요. 계백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패배했던 것은 이 백제의 마지막 전쟁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660년 상황이에요. 여하튼 그 백제와 신라가 아주 힘든 상황이 됐던 것은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니까 5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7번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고구려의 대신 연종토요, 연계 소문의 동생이에요. 신라에 항복해 왔어요. 이 고구려 멸망이 이제 멀지 않은 상황이죠. 665년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는 보시면 당의 장수 이근행이 매소송의 전투했다. 매소송 전투가 임박했다는 것이죠. 매소송 전투가 675년이니까요. 이 665년과 675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일단 결정적으로 660년에 백제 멸망했고요. 668년에 고구려 멸망이니까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되겠죠. 윤충이 대하성을 공격해서 함락하였다. 대하성 전투예요. 대하성 전투는 642년 유명하죠. 그리고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한 것도 642년도 상황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하였던 것은요. 일단 백제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속된 말로 그냥 먹으려고 하니까 이 안승을 신라는 지원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측면 지원하게 되는데 그 차원으로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했던 것이 674년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딱 답이 돼요.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 바로 나당연합을 성사시켰던 것은요. 진덕여왕 때 648년도 일이고요. 부여풍이 왜군과 함께 백강에서 당군에 맞서 싸웠다. 백강 전투가 660년에 백제가 멸망 후 3년 후에 663년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 백강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백제의 부흥운동은 종말을 고하게 됐다고 했었어요. 8번 다음 가상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다. 김헌창의 난이에요. 김헌창의 난은 헌덕왕 때 822년도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요. 여하튼 신라 하대 상황이니까 9세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기를 보시면 거칠부가 국서를 편찬한 거 진흥왕 때 상황이에요.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을 했다. 지증왕 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전성기를 가고 있는데 6세기 초반에 지증왕
시증왕 때 우상국 정벌을 했고요. 그리고 527년 6세기 초반에 중반에 불교가 공인되는데 이게 법흥왕이에요. 그러니까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으로 이어지면서 신라 전성기가 도래했던 것이죠. 전부 6세기 상황들이에요. 관료존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됐던 것은요. 통일이 막 된 신문왕 때 상황이에요. 신문왕 때 상황이니까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을 때죠. 687년도니까요. 7세기 후반이에요. 이때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이 노국을 폐지시키고 관료존을 주게 되는데요. 이 노국 폐지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노국에는 귀족들이 노동력,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동력 징발권도 함께 갖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 귀족들이 마음대로 이 농민들을 동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 때는 이 농민들이 귀족들의 사병이 되겠죠. 때문에 이 노급을 폐지시키는 것이 왕의 입장에서는 중요했단 말이에요. 노급 폐지는 그래서 왕권 강화, 귀족 세력 약화. 하지만 끊임없이 이 진골 귀족들이 노급 부활을 외치게 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경덕왕 때는 다시 노급을 부활하게 됐던 것이에요. 여하튼 3번은 신문왕 때 왕권이 최고조로 강했을 때 상황이에요. 4번에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진성여왕 때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9세기 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야 되네요. 9번에 밑줄군 왕의 정책인데요. 신승겸 장군 나와 있고요. 공산전투라고 나와 있죠. 이 공산전투 때 후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나섰던 고려태조 왕건은요, 오히려 후백제의 역습을 받아서 위험에 처하게 돼요. 이때 신승겸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게 되는데요. 바로 고려태조 왕건의 이 옷으로 의복으로 갈아입고 이 적들을 후백제 군들을 유인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바로 왕건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빈민 구제를 위해서 흑창을 설치했다. 1번 맞고요. 12목의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하였다. 고려 성종 때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3번에 개경의 나성을 축조했던 것은 고려 현종 때예요. 고려의 3차 거란의 3차 침입을 물리친 강감찬이 고려 현종에게 개경의 나성 축조를 건의하게 돼요. 관악 진행을 목적으로 양영고를 운영했던 것은 고려 예종 때의 상황이고요. 5번의 과거제 시행은 고려 광종 때 상황이죠. 10번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인데요. 왕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대문예에게 말하고 있다 했는데 이 대문예는요. 발해 무왕 즉 대무예의 동생이에요. 이 대문예가 훗날 당나라에 이렇게 항복하고 투항하게 돼요. 여하튼 발해 무왕 때의 상황이니까 장문유를 보내서 등주를 공격하였다 맞는 내용이고요. 구서동과 십정의 군사 조직은 통일 신라 시대 때의 군사 조직이에요.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로 옮겼던 국호를 남부로 고쳤던 것은요. 바로 백제 성왕 때의 상황이죠. 백제를 중흥시키고도 노력했죠. 4번에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사정부를 설치한 것은 무열왕이고요.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이 바로 외사정을 파견하게 돼요. 5번에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발해 고왕에 대한 설명이죠. 대조영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698년도의 일이에요. 그리고 11번 가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준 가가 세운 나라 태봉이라고 나와 있죠. 딱 보면 벌써 궁예라고 알 수 있어요. 원래 궁예는요, 국호를 후고구려라고 했다가 철원의 도읍을 정하고 911년에 국호를 태봉으로 고치게 돼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했던 임금은 고려태조 왕건이고요. 2번 정답이네요. 미륵부를 자처하며 왕권을 강화했던 인물이요. 신라를 공격해서 경혜왕을 죽게 했던 것은 후백제의 견훤이에요. 4번에 노비 안건법을 시행해서 재정을 확충했던 것은 고려 광종 때 상황이죠. 5번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다. 바로 흥덕왕 때 장보고예요.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12번 밑줄군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인데요.
비개인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남포에서 님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송인이라는 작품이고요. 바로 고려시대 천재적인 문인 정지상이 지은 것이에요. 특히 전구와 결구의 이 도치법이요. 아주 신이 만든 절묘한 구다라고 불리고 있어요.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년년 천록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지상은요, 묘청과 같은 서경 출신인데요. 서경천도 운동을 하다가 개경파인 김부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김부식이 정지상을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죽였던 이유에는 정지상의 이 천재적인 문제를 질투했다, 시기했다라는 일설이 있기도 해요. 여하튼 1135년에 있었던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니까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13번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거. 최충원 형제가 정권을 잡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충원의 집권은요 1196년이에요. 우리가 무신 집권기를 1170년에서 딱 100년이죠. 외우기 편해요. 1270년인데 1190년에 바로 이 최씨 무신 정권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최충원에 의해서 그의 아들 최우가 1215년에서 1245년 이렇게 30년간 집권하게 되고요. 그 후에 그의 아들들 최항, 최의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최의가 죽었다고 했으니까 최씨 무신 집권기가 끝나가는 상황이네요. 1258년도의 일이에요. 여하튼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이니까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이 강조가 정변을 일으킨 것은 바로 1009년도 일이에요. 이 목종이 강조에게 자신의 호위를 맡겼는데 개경에 입경하자마자 강조가 목종을 폐위시키고 바로 현종을 옹립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김치향을 제거하게 됐던 것인데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 삼아서 쳐들어온 것이 거란의 2차 침입이라고 했었어요. 배중손이 이끄는 이 삼별초가 진도에서 항전했던 것은 고려 왕실이 개경 환도를 결정했던 1270년의 상황이죠. 고려 왕실이 개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몽골에 항복한다는 의미니까 삼별초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에요. 만적은 바로 최충원의 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바로 만적 나오면 최충원 집권기에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19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5번의 김보당의 난과 조유총의 난은 각각 1173년 그리고 1174년 즉 무신집권기 초창기에 있었던 이런 반란이라는 사실이에요. 14번 밑줄은 이 시기라고 했는데 쭉 보시면 맨 끝에 줄에 이 시기에는 많은 여성이 공료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공료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요 원간섭기예요. 그래서 농사직수는 조선 세종때니까 틀렸고 초조 대장경은요 바로 이 거란 침공기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던 사실이고요. 정동의 행성이 충렬왕 때 1280년에 설치되어지는 것이니까 원간섭기에 있었던 사실이고요. 상강의 행실도 역시 조선 세종 때고 백운동 서원은 조선 중종 때 세워지는 것이니까 틀렸어요. 15번 가라 승려요. 가는 보시면 화엄일승 법계라고 있고요. 부석사, 낙산사, 해인사를 창건했다 했으니까 옷 잘 입는 스님, 의상대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나는 귀법사의 주지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고려 광종 때 귀법사, 균여 이렇게 쓰리기역 보시면 되겠죠. 향가를 저술한 게 있어요. 균여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는 문종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대각국사 의천이여 천태종을 창시했던 인물.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는데 어디까지나 교종 위주로 선종을 흡수하는 그런 종파 천태종이요. 라는 보시면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강진 만덕사에서 백년결사 결성하였다 했으니까 바로 요새 스님이에요. 요새 원묘 국사 요새 스님이요. 1번에 심성의 도열을 강조한 유불일치설은 고려 말에
바로 이 해심이라는 스님이 주장한 것이에요. 정해상수와 도노점수는 보조국사 진울의 조계종이에요. 진울은 의천과 이 교손을 통합한다는 건 똑같지만 반대적 방법이에요. 즉 선종을 위주로 교종을 통합하는 것이에요. 정해쌍수, 도노점수, 의천은 교관겸수, 교종을 위주로 선종을 통합하는 거. 다는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서 교장을 편찬하였다 했는데 이게 신편제 종교장 총록이라고 대가국사 의천의 저술서예요. 신편제 종교장 총록이요. 4번에 구산 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했던 인물은 신라 말에 해당되는 설명인데요. 신라 말에 이 보조선사 채징이라는 분이에요. 보조선사 채징이요. 신라 하대 신라 말 문성왕 때 일이죠. 승과에 합격하고 왕사에 임명했다는데 승과는 고려 광종 때 개설이 되어졌으니까 이 의상대상은 전혀 관련이 없죠. 16번 가국가의 경제 상황이요. 이규보가 예성강 하구의 정경을 묘사했다고 했고 병란도라고 있으니까 이 병란도는 고려시대 때 국제무역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의 경제 상황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송상 나와 있으면 조선 후기이고요.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을 주조했다 고려 숙종 때 상황이니까 2번 맞죠. 3번의 동시전이라는 것은요, 바로 신라 지증왕 때 설치되어진 것이니까요. 틀렸고 4번도 상품작물, 상업작물 조선 후기이고요. 일본과 교역을 위해서 부산포, 연포, 제포 즉 삼포를 개항했던 것은 조선 세종 때인데요. 이것도 좀 세밀하게 말하자면 이 부산포, 연포, 제포, 삼포를 한꺼번에 개항한 건 아니에요. 부산포를 먼저 개항하고 10년 후에 연포, 제포가 각각 개항되어졌어요. 17번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인데요. 김윤후라는 인물이 나와있죠. 충주성 전투예요. 이 대몽항전에 영웅하면 우리가 김윤후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1232년 몽골의 2차 침입 때 그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후가 화살 한 방으로 이 몽골의 적장 살리타를 한 방에 보냈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김윤후가요. 몽골이 5차 침입이 있었던 1253년에요. 충주성 전투에서 다시 활약하게 됐던 것이에요. 몽골의 5차 침입이에요. 윤관을 보내서 동북 구성을 축조했던 것은 여진족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박이로 하여금 스시마 섬을 정벌하게 했던 것은 고려 창왕, 고려의 그 막바지죠. 고려 말기 때 창왕 때 왜구를 상대로 했던 것이에요. 서희의 강동 육주는 거란의 1차 침입 때니까 거란족을 상대한 것이고 이 4번에 최후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장기 항전에 대비한 것이 1차 침입을 겪고 나서 1232년에 옮겨가 되는데 그해 곧바로 2차 침입이 있게 돼요. 몽골에. 5번에 철령이 설치 반벌해서 요동 정보를 추진했다 했는데 철령이를 설치했던 나라는 바로 명나라였어요. 18번 밑줄군 고려의 문화유산인데요. 송해사신 서긍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고려 도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고려의 문화유산에 대해 상당히 좀 부러운 그 탁월하다라는 그런 칭송을 많이 했던 인물이 서긍이에요. 여하튼 고려의 문화유산인데요. 금속 공예가 발달했죠. 청동, 은입사, 포류, 수구무늬 정병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석사, 소조, 열애자상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이게 맞는 것이에요. 여하튼 청자, 상강, 운항문, 매표 전부 고려시대 때의 문화유산이에요. 월정사, 팔각, 구충, 석탑은요. 고려 전기 때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월정사, 팔각, 구충, 석탑이고요. 대신 고려 후기로 가면 경천사지, 십충, 석탑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 월정사, 팔각, 구충, 석탑, 고려 전기. 고려 후기 때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십충, 석탑 구분해 두셔야 돼요. 5번의 법주사 팔상전은 바로 조선 후기 때 문화유산이니까 5번이 틀렸네요. 19번 가에 들어갈래요. 화양 무기의 선구자 최무선이죠.
화약무기 최무선이요. 신기전과 화차를 개발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신기전과 화차를 개발했던 것은 조선 세종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최무선은 바로 우왕 때 화통동암의 설치를 건의하게 돼 1377년 직지심체 요조라고 같은 연도라고 했었어요. 2번 맞고요. 불랑기포를 활용해서 평양성을 탈환했던 임진왜란 때, 조총부대를 이끌고 나선 정부를 참여했던 것은 조선 효종 때죠. 발화자치를 활용한 비격진 천내는 이장손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것인데요. 조선 선조 때 일이에요. 20번 왕의 제의식이 있었던 사실인데요. 악학계범 나와있죠. 악학계범은 바로 성종대왕 때 있었던 것이에요. 1번의 개미자는 조선 태종 때의 사항이고요. 동의보감의 완성은 광해군 때 허준이 완성했죠. 속대조는 영조 때고요. 4번의 칠정사는 세종 때예요. 바로 이 동국여지 승남이 성종 때 있었던 것이에요. 5번 정답이고요. 21번 가나사의식이 있었던 사실인데요. 패비 윤씨의 시호를 의논했다 했으니까 패비 윤씨, 패비 윤씨는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잖아요. 그 윤씨가 패비되었다 나와 있고 시호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죽고 난 이후의 상황이에요. 쭉 보시면 패비할 때 의논에 참여했던 거, 사약을 내릴 때 참여한 재상들을 승정원 일기에서 조사하여 알라라고 했으니까 이거 연산군 때 발생한 사화 중에서 무사화가 있고 갑자사화가 있는데요. 바로 이 갑자사화에 해당되어져요. 연산군 때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연도는 몰라도 되죠. 1504년에 있었던 연산군 때의 갑자사화예요. 그 다음에 나에는 조광조가 보이고 있으니까 조광조의 위훈 삭제를 문제 삼아서 발생한 사화가 바로 기묘사화예요. 조광조, 김종 등은 원방에 안치하라, 먼 곳에 이렇게 안치하라는 표현 나와 있으니까 기묘사화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1519년, 기묘사화는 1519년이고 중종 때 상황이니까 연산군과 중종 때 있었던 이 사이, 바로 중종 반정이 있었겠죠. 성상문 등의 단종의 포교를 꾀하였다. 이건 세조 때 있었던 사실이고요.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예요. 이괄이 난을 일으켜서 한양을 점령하였다. 인조 때 1624년의 일이니까 훨씬 뒤의 일이고요. 성해안 일파가 반정을 통해서 연산군을 몰아냈다. 이게 중종 반정이니까 4번 정답이겠죠. 조의제문 김종직이가 쓴 조의제문이 발달이 되어 일어난 사화가 연산군 때 갑자사화에 앞서 일어난 무호사화니까 이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22번 가기구라고 했는데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는 기구가 나와 있고 대사원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 가라는 기구는 사헌부라는 걸 대본에 알 수 있어요. 업무일진 내각 인력을 작성하였다. 정조 때 설치된 규장각에서 주로 했던 일이에요. 고려의 3사와 같은 경우는 고려의 3사는요. 곡식의 어떤 출납이나 회계를 담당했던 것이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은대라고 불렸던 것은 조선의 승정원이에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였던 기구는 비변사예요. 5번이 바로 이 서경권을 행사했다. 정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23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 가를 보시면 기름 먹인 장막을 허적이 벌써 가져갔다. 이거 기름 먹인 장막은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는데 이 유학은요 왕실에서만 쓰는 것인데 남인의 영수 허적이 사사로이 왕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 맘대로 임의로 가져갔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서 숙종대왕이 경노하는 장면이에요. 이 허적의 유학 사건과 허적의 서자인 허견이 영모에 가담했다라는 이 영모설이 얽히면서 결국 남인 정권은요 갑인예송 이래로 쭉 집권을 주도해 왔었는데 실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인이 집권하게 되죠. 즉 국면이 전환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신환국이에요. 경신환국 남인이 실격하고 서인이 집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에 보시면
송시열은 살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사가 험난한 때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했으니까 삭탈 관작하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송시열을 비롯한 이 서인들이 물러나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서인 중에서도 노론인데요. 시빈 장씨의 아들을 숙종대왕이 원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서인 노론층이 극렬하게 반대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한참 시빈 장씨를 숙종대왕이 총애하고 있던 차라 바로 서인이 다시 실각하게 되고 남인이 집권하게 돼요. 이거 바로 이 기사환국이라는 것이에요. 기사환국을 통해서 남인이 다시 재집권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다가 나를 보시면 국운이 안정돼서 왕비가 복위하였다 나와 있어요. 왕비가 복위하였다라는 얘기는 인현 왕후가 복위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인현 왕후의 복위를 통해서 다시 국면이 전환되어지는데요. 왕비에 올랐던 시빈 장씨에게 다시 시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갑술황국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국면이 전환되어져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이번에 가다나의 순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24번 밑줄군 전란이라고 했는데 전란을 피해서 복림대군과 인평대군은 강화로 이동했고 국왕과 세자는 강화로 가는 길이 막혀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다 했으니까 이 난은 바로 두 차례의 난 중에서 병자호란에 해당되어져 1636년에 발생한 것이죠. 1번에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임진왜란 때 상황이고 강릉립이 사르우 전투에 참전하였다 명과 후군과의 전투에서 명나라군이 요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광해군 때의 사실이에요.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임진왜란이고요. 4번에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적의 침입을 대비하였다. 이게 병자호란이에요. 5번에 최윤덕이 올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를 정벌 하였다. 즉 여진족을 정벌하고 사군을 개척하였다. 조선 세종 때의 일이에요. 25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인데요. 거상 임상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행사는 그 청나라에 보냈던 조선의 사신을 일컫는 말이고요. 북경에 간 만상이라고 했는데 만상 임상옥 이게 의주를 주무대로 해서 활약했던 상인들을 만상이라고 해요. 인삼 무역으로 국제무역을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게 되는데 이때 바로 조선 후기의 상황이에요. 의주만상, 평양유상이 있었고요. 개경에 송상이 있었고 한강유역에 경강상인이 있었고요. 외관에 내상이 있었어요. 전부 조선 후기의 상황이에요. 삼한통보와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했는데 이건 바로 고려 숙종 때 일이죠.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되다 발해 때 일이고요.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역하였다. 이게 조선 후기의 상황이에요. 조선 후기에 두모포 외관이 너무 협소해서 초량으로 외관을 옮겼다고 했었잖아요. 4번에 당항성 영함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신라시대 때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경실선은 고려 문종 때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던 기구이니까 정답 3번이 돼야 되겠네요. 강의 진행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